제가 지금까지 진행된 거 소감 잠깐 얘기하고 시작할게요. 놀란 게 몇 가지가 있거든요. 이 첫 번째는 이 방금 노래 불러주신 사모님 이거 이름이 뭐예요? 아카디아. 제가 음악에는 정말 문외한이라서 이 기구를 악기를 본 적은 있는데 너무 오랜만에 들어봤어요 이런 말.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그 아코디언 연주를 듣는 기회가 얼마나 있겠어요? 그렇죠. 이럴 때나 너무 감사하고요. 두 번째 제가 좀 약간 놀란 게 제가 이 교회를 처음 온 건 아니죠. 여러 번 왔었는데 여기 앞에 계시는 이 목사님 사모님은 마스크 착용한 거를 주로 봤지 마스크 벗은 건 처음 봤는데 굉장히 미인이시네요. 첫 번째 제 느낌은 그거였고 두 번째는 앞에서 이 리드 하시는 게 속된 말로 장난이 아니시네요. 참 놀랐어요 방금 저는. 이렇게 분위기를 띄워놨는데 제가 분위기를 가라앉히지 않을까라는 또 걱정이 들 정도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끝나고 지금 7시 12분인데 이 시간 끝나고 혹시 바쁜 일이 있으신가요? 뭐 이렇게 소 염을 먹이러 간다거나 뭐 이런 일은 없으시죠? 제가 그 준비를 좀 해왔는데 약초잖아요. 약초. 이게 재밌는 얘기를 하다 보면 시간이 좀 가는지 모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조절을 할 텐데 8시 안에 끝내보려고 조절을 할 텐데 혹시라도 한 1, 2분 늦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PPT 좀 띄워주시겠어요? 그런데 사모님은 오시고 왜 짝은 안 오셨어요? 잘 보이세요? 저기 뒤에 빨간색 옷 어머니 혹시 이거 잘 보이세요? 잘 보이세요? 오늘 여러분하고 좀 같이 나눌 이야기가 약초인데 특별히 이제 간에 좋은 약초예요. 근데 우리 주변에서 정말 쉽게 보일 수 있는 약초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들 그걸 좀 깊이 생각 안 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자, 너무 이게 작군요. 아까 소개했은 것 같고 여러분 우리 간에 대한 거 얘기할 건데 이런 얘기 말고 혹시 간에 대한 이야기 있어요? 간이 크다는 여기 간이 배가 부었다. 그러니까 그거는 간이 크다와 간이 부었다고 비슷한 얘기고 혹시 또 다른 얘기 있나요? 간이 맞다. 간이 맞다. 미국에서 안 떨어진다. 이상한 발언을 하시는데 간이 크다 작다 뭐 이거 말고 또 있어요? 간에 대한 어떤 우리 일상에서 쓰는 말. 간이 떨어졌다? 간 떨어졌다. 맞다. 간 떨어졌다. 간 떨어지겠네. 간이 쫄았다는 말 있어요? 어쨌든 옛날부터 이 간에 대한 이제 속담 있는 걸 보면 우리 몸에 이제 좀 중요한 장기이긴 한데 그 동의보감에서 우리나라 이제 조상들이요 실제로 해부를 했었거든요. 해서 간을 딱 본 순간 떠오르는 게 아니고 그 모양을 그대로 이제 좀 그려놓은 거예요. 저 왼쪽 사진이죠. 이런 모양으로 그려놨어요. 옛날 사람은 간을 이렇게 생겼다고 그렸나봐요. 우리가 생각하는 간하고 비슷하진 않죠. 근데 이게 밑에 설명을 보시면 그 동의보감에 그대로 이 설명이 그대로 돼 있는데 간에는 2개의 퍼진이 있고 1개의 작은 잎이 있고 초목의 싹이 트는 모양과 같다. 그러니까 옛날 우리 조상들은 간을 딱 보고 새싹 같은 느낌으로 받아들였나 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새싹이라는 거는 막 자라나고 있는 거잖아요. 조금 있으면 더 클 거잖아요. 좀 더 기다리면 더 클 거고. 그런 어떤 형태,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게 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아주 쉽게 보시면 다음 거 볼게요. 이거 왜 제가 가져왔냐면
제가 PPT를 만들 때 좀 작게 만들었나 봐요. 아니면 이게 좀 작나요? 혹시 이게 쏘는 게? 좀 작아 보여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 뜨거운 거 먹고 시원하다고 표현하잖아요. 이게 무슨 속뜻인 거죠? 여기 미국에서 오신 분이 자꾸 이상한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네? 속이 편하다는 뜻인가요? 자 여러분 진짜 이 실제 사건 하나 얘기 드릴게요. 제 아들이 아주 어렸을 때 그러니까 초등학교 아마 입학하기 전으로 저는 교육을 하는데요. 뜨거운 걸 먹고 시원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꼬마애가. 저는 너무 놀랐어요. 이 얘기를 듣고 어떻게 이 얘가 이런 표현을 쓰지? 이건 본능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본능적으로 뜨거운 거 먹으면 뭔가 이렇게 소통이 된다 이런 뜻이거든요. 막힌 게 뚫어진다 이런 뜻이에요. 사실 제가 아까 우리 조상들이 그려놓은 그 그림 있죠. 이 그림을 보시고 이 말도 생각을 하시고 간이라는 거는 우리 조상들이 어떻게 표현했냐면 이 한자 혹시 읽어보실 분? 이제 해놨구나. 네,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말로 해놨습니다. 간주 소설 이 간의 기능을 딱 이 네 자로 표현을 해놨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는 모르시겠죠? 한번 해석해 보세요. 우리 간이 주인이 되고 또 자 시험 보는 시간이에요. 해석해 보세요. 목사님 해석 안 되세요? 아니 잠깐 중국 분들 계시네. 중국 분들. 간의 기능은 주로 수설하는. 오 역시 중국 분들. 방금 얘기 들으셨어요? 다시 한번 해보세요. 크게. 그 간의 그 기능이 주로는 수설하는 거예요. 맞아요. 수성. 맞아요. 간의 주요한 기능이 뭐냐? 소설이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이제 소설만 해석하면 되잖아요. 소자는 소통한다는 뜻이에요. 소통시키다. 설자는 배설할 때 그 설자예요. 이제 이해되세요? 네. 간의 주요한 기능이 소통시키는 것과 배설시키는 것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조상들은 간의 기능을 딱 이 네 자로 딱 표현을 해놨는데 여러분 방금 뜨거운 거 먹고 시원하다는 표현하고 약간 이거하고 좀 약간 밑에 이제 그 희노애사비 공경 우리 인간들이 겪는 감정들이거든요. 기쁨, 그다음에 노여움, 그다음에 슬픔, 그다음에 생각이 많은 거. 그다음에 비자도 슬프다 할 때 비자인데 여기서는 아까 애자가 슬프다고 나왔으니까 비자는 서러움이에요. 서러움. 그리고 공자는 공포 같은 거. 경자는 놀라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다 일상에서 느끼고 있는 감정들이죠. 이런 것들이 자주 내 마음에 있으면은 간에 소통시키는 기능하고 배설시키는 기능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특히 기쁨 같은 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노여움, 슬픔, 생각을 많이 하는 거 생각이 너무 복잡해. 스트레스 때문에 그런 거 그 다음에 놀라는 거, 공포 이런 것들은 간의 기능을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사실 제가 이 이야기를 먼저 시작하는 이유는 뭐냐면 약초를 배울 시간이잖아요. 근데 약초보다도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우리의 마음 자세라는 거를 먼저 얘기하고 싶어서 이걸 얘기하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약초 얘기를 할 거예요. 이 관련된 얘기 하나 있게요. 진짜 지난주에 일어난 사건이거든요. 뭐냐면 제 친구가 이제 약국을 하는 친구가 있어요. 이 약국을 하는 친구가 누가 고소를 한다고 협박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고소를 한다고 협박을 해. 그러면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겠어요. 그 협박을 받고 잠도 못 자고 그래가지고 그 한 이틀 정도 지난 다음에 치질이 생겼어요. 치질. 자, 이게 방금 이거하고 관련이 아주 깊어요.
무슨 뜻이냐면 제가 이거 자주 안 나. 이 사진이 너무 작네요. 생각보다. 여러분 이 사진이 너무 작아요. 이거 설명해드리고 싶은데 빨리 지나가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작아서 설명이 잘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간은 그 혈액이 굉장히 많이 저장되는 공간이거든요. 그런데 그리고 또 순환을 시키는 공간이기도 하고, 근데 스트레스를 받으면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감정을 강하게 받으면 간에 소통시키는 기능이 안 되잖아요, 잘. 근데 문제는 우리 몸은 항상 순환이 돼야 돼요. 그렇죠? 혈액순환은 끊임없이 일어나야 되는데 스트레스 받은 것 때문에 간의 기능이 떨어진 거죠. 순환이 잘 안 돼요. 간을 통해서 혈액이 돌아가야 되는데 간을 통과하지 못하게만 되는 거죠. 근데 순환은 또 돼야 되고, 어떻게 되냐면 이 사진을 잘 보시면 여기 우리 항문이거든요. 이쪽이 항문 쪽으로 혈액이 우회해서 돌아버려요. 우회해서. 그러니까 어디가 막히니까, 어디 길이 막히니까 우리가 막히면 길 우회해서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간이 막혔어요. 그러면 혈액이 우회해서 돌게 되고, 그 우회해서 도는 가장 빈번하게 우회하는 곳이 뭐냐면 식도, 그 다음에 직장 쪽이에요. 우리 항문 쪽. 그래서 너무 심하게 스트레스 받는 사람들은 토요를 해요. 여기가 식도에 있는 혈관이 터져버리거든요. 그리고 제 친구처럼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치질이 생기기도 하는 거죠. 이게 방금 얘기했던 간이 주로 소통시키는 역할을 하는 건데,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 소통이 잘 안 된다, 이런 뜻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실 방금 전에 처음에 이렇게 우리 시작하기 전에 막 이렇게 재밌게 쿵짝 그거 따라하느라 되게 저도 힘들었는데 그렇게 해야 사실은 간의 소통이 잘 되는 거죠. 사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 이제 본격적인 얘기를 할 텐데요. 이 얘기는 빨리 뺄게요. 왜냐하면 시간이 막 자꾸 지나가는 것 같아가지고. 간은 우리 몸에서 정말 핵심적인 역할을 하죠.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특별히 중요한 기능을 딱 두 가지만 얘기라 하면은 간은 뭔가를 만드는 곳입니다. 그래서 의학자들은 간을 이런 말로도 표현을 하거든요. 간은 화학 공장이다. 수많은 어떤 내 몸에 필요한 수많은 물질을 만들어내는 곳이기 때문에 화학 공장이라는 말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뭔가 만드는 곳이에요, 간은. 그 다음에 또 간이 해주는 역할이 해독이에요. 아까 간주 소술할 때 설자가 배설하다 할 때 설자예요. 뭔가 몸 밖으로 빼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유식한 말로 하면 해독이죠. 내 몸에 불필요한 물질들을 빼주는 역할을 하는 게 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간을 이렇게만 얘기하면 뭔가 만들기도 하고 뭔가 빼주기도 하는 그런 기능을 하는 것이 간인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 아까 정신적인 스트레스나 뭐 이런 거 많이 받고 살죠. 그리고 또 안 좋은 거 많이 먹고 살지 않아요? 그렇죠. 뭐 예를 들면 술, 담배 비롯해서 여러 가지 안 좋은 음식들, 이런 게 다 들어오면 여기에서 해독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뭔가 우리 몸에 필요한 걸 만들어야 되고. 근데 이러한 과정에서 간은 손상이 일어나는 거죠. 자, 오늘 배울 약초가 여러분 딱 세 가지예요. 어떤 약초가 나오냐면 간의 합성 기능을 도와주는 약초. 또 무슨 약초겠어요? 해독을 도와주는 약초. 또 하나. 간이 손상되었을 때 좀 회복시켜주는 데 필요한 약초. 너무 쉽죠? 네. 이 세 가지 약초 배울게요. 자, 첫 번째 약초는 구기자예요. 구기자는 간의 어떤 합성 기능을 도와주는 약초라고 보시면 제일 좋아요. 근데 우리 여러분 구기자 너무 시시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쉽게 접하고 들어갔던 약초 아닌가요? 목사님 구기자 잘 알죠? 잘 알죠. 구기자 잘 알지만 혹시 구기자를 좀 장기간 드셔보신 적 있어요? 나는 장기간 먹어왔다. 구기자 없잖아요.
너무 흔하게 우리가 듣는 것 같은데도 길게 먹어본 사람이 없어요. 이거. 그렇죠? 이 구기자에 대해서 중국 구기자 얘기할 거 있어요? 차에다가 맨날 넣어서 먹어요. 자주 먹어요. 자주 먹어요? 무슨 목적으로? 차 마실 때 건강하기 위해서? 다들 다 이게 좋다고 다 좋다고 알아요? 중국 사람 다 알아요? 근데 대부분 여러분 구기자 나무인데 이게 아쉽군요. 이게 너무 제가 사실 좀 키워올 거를 그랬어요. 이게 너무 작게 보여서. 여러분 구기자 새순 먹을 수 있다는 거 알아요? 네. 먹어보셨어요? 네. 나물. 구기자 새순을 나물로 먹거든요. 그러니까 봄에 새순을 시장에서 팝니다. 시장에 팔아요. 나오죠? 아니 나는 우리 집에 있는 거 따먹었어요. 아니 진짜 정답이 안 나오네요. 아니 제가 제 제자 중에요 나물 장사가 있어요. 근데 그분이 구기자 새순을 팔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걸 보고 알았어요. 구기자 새순을 판매하는 거구나. 그래서 봄에 새순이 나오면 분명히 좀 사가지고 드세요. 이게 맛도 맛이지만 몸에 되게 좋아요. 이것도. 자, 그 다음에 구기자 꽃, 혹시 꽃차 해보셨어요? 아니 쫓아는 안 하고 너무 작아서. 너무 작아서. 네, 나물을 먹어. 근데 우리 조상들은 구기자 나무 꽃으로 실제로 차를 해 먹었다, 차를 해 먹어라 이런 기록들이 나와 있어요. 예. 근데 벌레가 너무 많이. 기억이 너무 많이 벌레가 들었네. 나무가 벌레가 많이 네. 나와요. 자, 구기자 나무 열매. 벌레가 이제 주요 우리가 오늘 이야기할 대상이 구기자 나무 열매죠. 볼게요. 자, 여러분 이 지봉유설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이야기를 아시는 분들은 입을 꾹 닫고 들어주세요. 지봉유설 저자가 누구냐면 이수광이라는 분이에요. 이수광이라는 분은 광해군 6년, 그러니까 1614년도에 이 책이 나왔다고 하니까 한 400~500년 전 분이잖아요. 자, 이분이 자기 나이 52세 때 이 책을 탈고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수광의 그 직업이 뭐였냐면 이분은 이제 양반이었으니까 공무원이고 일단 그리고 공무원 중에서도 또 직책이 있을 텐데 그 직책이 뭐였냐면 외교관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시 얘기로 하면 사신. 그러니까 사신의 입장에서 우리나라에서도 물론 활동했겠지만 외국에 드나드는 일들이 지금 기록에 하면 최소 4차례 정도 있었다고 해요. 주로 이제 갔던 곳은 중국인 것 같고요. 근데 이 지봉유설이 어떤 책이냐면 여기 보다시피 백과사전이라는 말을 안 써놨군요. 이 책은 백과사전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그 개념을 정립한 책이 아니고 이야기 저 이야기를 계속 다 모아서 집대성한 그런 책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지봉유설의 구기자 이야기가 하나 나오죠. 자, 아시는 분은 입을 꼭 닫고 계세요. 이 지봉유설에 나오는 구기자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이수광 선생이 외교 활동을 하기 위해서 중국으로 넘어가요. 근데 중국의 어떤 마을을 지나가다가 아주 회개망측한 동방예의지국 사람으로서는 절대 통과할 수 없는,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그런 장면을 목격하게 되죠. 자, 혹시 아시나요? 이 이야기? 모르세요? 아시는 분이요. 저기. 네. 자, 어떤 장면이었냐면 회초리를 회초리 종아리 걷어놓고 회초리질을 하고 있어요. 근데 회초리를 들고 있는 사람은 머리가 까만 젊게 보이는 여성이고요. 회초리를 막고 있는 사람은 머리가 하얀 할아버지처럼 보이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이거 이수광 선생이 보고 못 지나가죠. 이거는 완전 인륜의 문제가 있는 그런 장면이잖아요. 그래서 못 지나가요. 그래서 가서 상관을 하게 됩니다. 당신 여인네한테 막 꾸짖는 거죠. 왜 이러느냐 그랬더니 여인네 말이 자 이제 얘기해 주세요. 여인네 말이 어떻게 했죠? 네, 아들인데 생각하고 있다. 이 회초리 맞는 사람이 아들이에요. 굉장히 놀랐죠. 그래서 이수광 선생이 자초지종을 묻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제 두 번째 놀라는 사건이 발생을 해요. 이 여인네가 하는 얘기가 아들이 태어날 때부터 약하게 태어났대요. 그러니까 7살동이 8살동이었던 것 같아요. 너무 약하게 태어나서 부모들 입장에서 이 건강하게 키울
키울 의무 뭐 이런 것들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당대에 본인이 이제 얻을 수 있는 지식은 다 끌어모읍니다. 어떻게 아들을 건강하게 키울 수 있을까? 근데 그 결론이 구기자였어요. 그래서 아들 잡아놓고 구기자 먹어라 하는데 이 아들이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도망 다니는 거예요. 계속 안 먹으려고. 그래서 그날 딱 잡아가지고 회초리를 딱 대고 있는 그 순간 이수광 선생이 싹 지나간 거예요. 그래서 딱 그 목격한 건데 이제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수광 선생이 그러면 이제 이 여인네가 젊어 보이니까 아들은 이렇게 늙어 보이고 젊어 보이니까 묻습니다. 당신 나이가 어떻게 돼요? 그랬더니 368세인가?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 제가 과장한 거 아니고요. 지봉유설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여자가. 이거 진실일까요? 자, 여러분. 그리고 놀라운 사건이 두 개죠. 이 해초리질 사건도 놀랍고, 뭐 300 몇 살 살았다는 것도 놀랍고. 그러니까 이수광 선생의 머릿속에는 이게 너무나 크게 와닿아가지고 지봉유설에 이 이야기를 넣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봉유설이 실제로 이제 이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말미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수광 선생이 본인도 이 여인네가 했던 그대로 구기자를 먹고 본인도 300년을 더 살다 죽었다. 실제로 그렇게 써 있어요. 자, 여러분, 이 이야기는 과장된 게 거의 확실합니다. 맞죠? 잘못 번역된 건 아닌 것 같고 과장된 걸로 봐야 돼요. 누가 과장했을까요? 이수광 선생님이 과장했을 가능성이 높죠. 왜 과장했을까요? 그만큼 좋으니까. 구기자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죠. 이수광 선생의 생각은 구기자가 이렇게 좋은 약인데 우리 후대에서 좀 이거를 좀 적극적으로 먹었으면 좋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을 것 같아요. 자,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이제 이 이야기는 좀 구기자의 주요한 그 약효 성분은 다당체라는 게 있어요. 다당체라는 게 뭐냐면 당이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가 이 사슬처럼 붙어 있는 걸 다당체라고 해요. 근데 문제는 짧게 얘기할게요. 이 다당체는요, 우리 소화 효소로 분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포도당을 먹잖아요. 과일을 먹으면 과도함이 있다고 하잖아요. 이런 것들은 당이 몇 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분해를 안 해도 흡수가 일어나요. 그냥 그리고 내 몸에 있는 소화 효소로 분해가 다 돼요. 근데 이 다당체라는 거는 당이 여러 개로 이렇게 막 꽈져 있고 막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좋은 소화액을 분비한다 해도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구기자의 주요한 약효 성분이 다당체라는데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죠? 이게 소화가 안 된다면 흡수도 안 될 텐데. 네? 발효시켜야 돼요. 그 이야기를 내일 할 겁니다. 예. 그 이야기를 내일 할 테니까 궁금하시면 내일 오시면 돼요. 자, 어쨌든 이거는 짧은 지식으로 가고요. 구기자는요, 항노화 작용이 매우 뚜렷한 약입니다. 항노화 작용. 방금 전에 그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들어보세요. 이거는 그 우리 여러 잡지 중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잡지 중에 뭐 네이처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여기에 실릴 정도로 굉장히 효과가 좋은 거예요. 근데 이 생각을 해보면 요즘에 건강 프로를 보면 어떤 음식 이렇게 딱 소개하면서 이거 항노화 작용, 항산화 작용, 무슨 작용, 항염증 작용 뭐 좋습니다 하면은 우리나라 사람들 다 그거 주문하죠. 그런데 그렇게 다양한 어떤 식재료, 음식 중에서요 다 항노화 작용이 있어요. 항산화 작용이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에는 그런 작용은 있어요. 있는데 어떤 게 더 강하게 나타내느냐의 게임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제가 단적으로 비유를 하자면 구기자는 축구 선수로 따지면은 국가대표급이에요. 항노화 작용이. 와우. 근데 우리가 먹는 배추, 시금치 이런 것도 다 항노화 작용이 있거든요. 근데 얘네들은 동네 축구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금방 이해되시죠? 예.
그러니까 이 구기자의 항노화 작용은 기가 막히게 좋은 거예요. 그렇게 사실은 항노화 작용뿐만 아니고 면역 조절 작용, 이거는 대부분 제가 지금 여러분 잘 안 보이시지만 그 논문에 있는 이 사진들을 그냥 캡처해 온 거거든요. 근데 구기자 논문이 엄청 많아요. 근데 그 중에 항노화 작용에 관해서 논문을 쓴 것도 있고, 면역력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논문을 쓴 것도 있고, 또 암을 또 억제한다라는 논문도 있고, 여러 가지 논문들이 있거든요. 자, 이러한 작용들이 있기 때문에 구기자로 오래 먹으면 300년 더 살 수도 있다.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국가대표급의 항노화 작용이 있어요. 손흥민. 네, 손흥민급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중국에서 오신 분들도 계속 이거를 이제 다 알고 있다. 그 중국 사람 다 이걸 알고 있어요. 아마 제 가족분들이 다 알고 있어서. 예. 우리도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제가 볼 때는 저보다 나이 어린 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구기자를 지금부터라도 드시면 노화를 좀 지연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된다는 거죠. 자, 보세요. 이것만 얘기할 게 아니고 이제 우리가 오늘 간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간. 그 실험 데이터입니다. 비알코올성 지방 간염 환자의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실험 데이터들은 논문들은요 다 사람 실험이 아니고요 쥐 실험이거든요 대체로. 근데 여기는 지금 환자라고 표현해놨잖아요. 환자. 그러니까 난 술도 안 먹는데 지방간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12달 동안 구기자를 먹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구기자의 성분 중에 베타인이라는 게 들어가 있는데 이 결과 이 지방간이 현저하게, 여기서 또 수식어는 현저하게 조금 좋아진 게 아니고 아주 눈에 띄게 좋아지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구기자의 지아잔틴, 여러분 지아잔틴, 루테인 지아잔틴 할 때 그거예요. 자, 지아잔틴은 간세포의 독성을 이것도 현저하게 억제하는 작용이 있어요. 그 효과가 실리빈과 필적할 정도로 하는데 여러분 안 들어본 용어가 또 나왔어요. 실리빈이라고. 익숙하지 않죠? 실리빈. 이게 뭔가요? 엉겅퀴처럼 보이죠? 우리나라 엉겅퀴 아니고 서양 엉겅퀴. 밀크시슬 들어보셨어요? 예. 그 주요 성분이 실리빈이에요. 실리빈. 근데 구기자에 들어가 있는 지아잔틴이 이 실리빈과 필적할 정도라고 하잖아요. 그 정도로 앞서 세 가지는 항노화 작용, 또 면역 조절 작용, 항암 작용, 간 독성, 간을 보호하는 작용.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다방면에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구기자를 드시면 일단 피로감 같은 게 많이 없어져요. 저는 사실 제 임상적인 경험을 좀 얘기해 보면 이렇습니다. 제 지인이 보약을 지어달라고 그러면 저는 그 보약에 가장 많이 넣는 약이 구기자예요. 구기자를 그냥 왕창 넣어요, 그냥. 다른 약에서 왕창. 근데 그 구기자를 넣으면은 어떤 사람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아이고, 선생님 저한테 무슨 약을 주셨어요? 혹시 마약 타셨어요? 뭐예요? 정말 그렇게 얘기를 해요. 피로감이 많이 없어지는 거죠. 구기자 정말 좋은 약이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구할 수 있죠. 구기자는 잘 거였어요. 아주 쉽게 구할 수 있어요. 이거 2개씩 넘어가네요. 근데 좋은 게 뭐냐면 이 당뇨병을 치료하는 효과가 또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주의하세요. 여러분 이 효능을 지금 5번이에요. 5번 1번부터 지금 5번까지 왔는데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은 제가 약장사가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만병통치 같은 느낌이 들기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거 우연한 계획이 알게 됐는데 구기자를 넣은 제가 환을 좀 만들어 환. 근데 이 환을 어떤 사람한테 주냐면 처음에는 이제 이게 이따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11번인가 12번에 고지혈증을 없앤다는 효능이 나와요. 근데 고지혈증이나 고혈압 환자한테 줘요, 이거를. 그 환을.
근데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고지혈증, 고혈압, 당뇨가 세트로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세트로. 그런데 저는 당뇨가 아니고 고지혈증하고 고혈압을 목표로 준단 말이에요. 근데 느닷없이 당뇨가 좋아져서 와요. 그래서 제가 놀랐어요. 처음에는 이걸 잘 몰랐거든요. 근데 이제 이분이 좋아지고 저분이 좋아지고 하니까 제가 논문을 찾아보게 됐는데 진짜 이런 논문이 있는 거예요. 아, 구기자가 항당뇨 효과가 있다라는 논문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근거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근거가 우연히 저한테 현실로 나타난 거죠. 물론 자, 여러분 저는 약상의사가 되지 않겠습니다. 이 항당뇨 효과는 병원에서 처방하는 당뇨약 그 약 먹으면 뚝 떨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되는 건 아니에요. 그것처럼 되는 건 아닌데 문제는 그 약은 일시적인 효과예요. 안 먹으면 또 올라가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 구기자는 약간 근본적인 걸 좀 치료하는 개념의 그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당뇨가 있다면 그 당뇨약 끊지 마시고 이 구기자는 독성이 없어요. 일단 구기자하고 같이 드시면서 혈당 변화를 좀 보세요. 조금 내려가면 어떻게 하죠? 약 끊어야지. 약을 끊지 마시고 병원 가면 좀 줄여줘요. 의사가 알아서 줄여줘요. 알아서. 왜냐하면 저혈당 가면 안 되니까. 다음에 가서 또 떨어지면 또 약을 또 줄여주고 그러다 보면 언젠가 끊지 않겠어요? 그 순간이 오기를 바라고요. 구기자의 다당체, 아까 다당체가 주요 성분이라고 그랬죠. 구기자의 다당체는 고혈당, 이것도 이제 혈당을 내린다는 뜻이고 혈당으로 인한 뇌허혈성 손상을 감소시킨다. 그럼 뇌허혈성 손상은 중풍을 뜻해요. 중풍. 그러니까 사실 논문이 정말 구기자가 다각도로 지금 발표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자, 망막 손상 억제. 구기자의 타우린 성분이 당뇨병성 망막증, 또 당뇨병 또 나왔네요. 그리고 당뇨병의 이제 혈당 자체를 낮추는 효과도 있고, 당뇨병 때문에 뇌혈관이 손상된 것도 좀 예방 또는 개선할 수 있고, 또 당뇨병 때문에 눈 나빠지잖아요. 이거를 개선하는 효과도 있고, 그래서 나이가 들면서 우리가 사실은 혈관들이 문제가 많이 생겨요. 또 당뇨병 있는 사람들 더더욱 많이 생겨요.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손 놓고 있지 마시고 병원에만 100% 병원에서 다 해줄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찾는다면 그 중에 하나가 구기자라는 뜻이에요. 자, 신경보호 효과, 신경보호 작용. 이거는 이제 중풍과 치매에 대한 연구 논문이에요. 뭐 이게 뭐 만병통치처럼 가고 있죠, 점점. 그리고 8번 생식기능 강화인데 일본에서는요 실제로 이런 속담이 있어요. 혼자 사는 남자에게 구기자를 주지 말라. 왜? 아. 이 성기능을 강화하는 효능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 실제로 그 성기능을 강화시키는 약들 중에요 구기자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요. 너무 다방면이죠. 자,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잠깐 끊고 이 얘기 해볼게요. 여러분, 그 약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들이 만든 약 있잖아요. 뭐 타이레놀이든 뭐든 간에 그런 약하고 약초하고 다른 점이 뭐냐면 약초는 방금 지금 계속 우리가 공부해 나가고 있지만 좀 약간 다방면의 효과를 가지고 있어요. 자, 이거를 이렇게 비교해 볼게요. 아까 축구 비유했으니까 똑같이 축구 비유합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제가 축구 잘하게 생겼어요? 아, 저 축구 좀 하는 편인데. 자, 그렇다면 저 야구 잘하게 생겼어요? 예. 질문의 의도를 잘 파악 못 하시겠죠? 저 설거지 잘할 것 같아요? 예. 네. 잘하실 것 같아요. 저 운전 되게 잘하거든요. 아, 예. 저 농사도 잘 지어요. 가방이 알았어요. 자,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약초. 약초는요, 인간하고 비슷한 면이 있어요. 한 면만 있는 게 아니에요. 좀 다방면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그러면 약으로 선택을 했을 때는 그 약초가 가지고 있는 다방면의 효과 중에
가장 핵심적인 거를 우리가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가 얘기하는 거 외에도 더 효과가 있을 거예요. 근데 짜잘한 거는 빼고 좀 더 강하게 가지고 있는 것들. 그러니까 제가 제일 잘하는 게 뭘까요? 그러면 여러분 보시기. 약초. 그럼 저는 식당을 차려야 되겠죠. 약. 잘하십니다. 강의. 예. 하여튼 약초 중에서도 제일 잘하는 것들이 있는데 구기자는 간이에요. 일단 간. 전통적으로는 간이에요. 전통적으로. 근데 현대의학적인 그런 어떤 실험적으로 봤을 땐 간에만 효과가 있는 게 아니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항노화 작용 뭐 등등이 다 있더라.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의 문제는 좀 선택을 해야 되지만 어쨌든 그렇게 비유를 하고 넘어갈게요. 자, 이제 나왔네요. 고지혈증 개선일까? 저는 사실 이것 때문에 쓰거든요. 이것 때문에. 근데 이것 때문에 쓰는 이유가 여러분 고지혈증 환자들은 좀 장기간 약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럼 약간 부작용이 없고 몸에 부담이 없어야 되는데 구기자가 그래요. 구기자는 아까 제가 약에 엄청 많이 넣는다고 그랬죠. 양을. 그렇게 많이 넣어도 불편함이 없을 정도예요. 예를 들면 어떤 불편함이 없냐면 소화불량 없어요. 어떤 약을 많이 넣어버리면 소화불량 일으키는 약들이 있어요. 그런 게 없어요. 그리고 간에도 부담이 안 돼요. 대래 간에 좋은 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약초를 해서 먹을 때 혹시 내 간에 부담이 될까? 또 의사들도 막 간에 부담이 될까? 이런 걱정을 하죠. 완전히 그 걱정을 날릴 수 있는, 없앨 수 있는 약이 구기자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구기자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살도 빼줘요. 아니, 고지혈증을 치료하는 효과가 원래 왜 나타나냐면 지방을 녹이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구기자예요. 자, 그 다음에 기관지도 좋은 게 여러분 마른 기침 경험 있으시죠? 이 마른 기침이 좋아요. 구기자가. 그러니까 가래는 안 나오고 막 이렇게 간질간질하면서 헛기침 나오죠. 여러분들 나이 드시면 좀 있으실 것 같은데 그 경우에 좋다는 거죠. 자, 여러분, 자 이제 저는 약장사가 아닙니다. 구기자 팔러온 사람은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구기자 이제 좀 드실 생각이 좀 드시지 않으세요? 예. 네. 근데 어떻게 먹어요? 어떻게 먹는지 제가 지금 여기 얘기할게요. 우리 약초 회장님 금수전 아시죠? 만들어 보셨죠? 혹시 얼마나 드셔보셨어요? 이렇게 많이는 안 먹고요. 예. 만드는 거 귀찮아서 그거 만든 거 먹고 끝냈죠. 우리나라 사람의 전형적인 그거를 보여주시고 계세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길게 못하더라고, 길게. 그게 문제예요. 자, 금수전이라는 처방 이름이거든요. 자, 보시면 굵게 익은 구기자를 2달 동안 술에 담갔다. 이게 술 아니어도 돼요. 물이어도 돼요. 구기자를 담갔다가 구기자를 걸러내고 집지어 배에 다시 거둔 후 찌꺼기를 버리고 걸러진 즙 그리고 앞에서 담가놨던 약주 이거를 모아가지고 음그릇, 돌그릇에 넣고 졸여요. 그러면 알코올은 다 날아갑니다. 술 안 먹는 사람도 괜찮아요. 알코올은 다 날아가는데 이거를 졸여서 고약처럼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먹으면 지금 제일 밑에 보면 이거 오래 복용하면 신선이 될 수 있대요. 신선이 뭐예요? 그 정도로 컨디션이 좋아진다는 뜻이에요. 자, 회장님 이거 드시고 혹시 뭐 컨디션 변화 있었어요? 좋습니다. 뭐 오래 안 드셔서 그래요. 오래 안 먹어서 그래요. 자, 이 구기자 이렇게 만들어서 오래 드신 분들 제가 이야기를 전해드릴게요. 이분은 여자분이고 50대인데 잔병 치레가 많은 분이에요. 너무 많이 아파요. 근데 이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본인이 억지로라도 운동을 선택해서 하시는 분. 그래서 산행을 하기로 마음 먹었어요. 또 오랫동안 산행을 했어요. 그래서 그게 좀 이력이 생겨가지고 이제는 거의 종주식으로 오랫동안 산행을 할 수 있게 됐어요. 근데 그건 좋은데 하고 나면은 피곤해요. 하고 나면 피곤해. 이분이 원래 체력이 좋은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좀 더 피곤함을 많이 느껴요. 근데 이거를 드시고 하면 피로가 없대요. 자, 여러분 구기자 먹는 방법이 이 방법만 있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 집에서는 그냥 가려서 드시면 돼요.
간단하게. 근데 이 고약을 소개해드린 이유는 뭐냐면 그 회장님처럼요 좀 드시다가 말아요. 그러니까 구기자 다려 먹는 거 엄청 귀찮거든요. 무슨 약이든지 귀찮아요. 그런데 저 고약을 만들어 놓으면 한 몇 개월치 한꺼번에 만들 수 있어요. 그럼 저장해 놓고 생각날 때마다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래서 제가 이걸 소개해 드립니다. 자, 여러분 이제 간에 이제 설명할 게 지금 합성하고 해독하고 손상인데 지금 합성하다가 지금 시간이 이렇게 많이 지났죠? 네. 예. 혹시 지금 집에 급히 볼 일이 있다거나 뭐 없어요. 예. 우리 아저씨가 차를 가져가서 음. 교수님이 태워다 드려야 돼요. 우리 뒤에 어머니들 혹시 급히 볼 일 있으시면 조용히 일어나셔도 되긴 되는데 재미있으시죠? 네, 계속 하세요. 예, 조금만 더 할게요. 근데 저는 생각보다 이렇게 시간이 길게 갈지를 예상 못했어요. 자, 두 번째 약초는 인진이에요. 이거 들어보셨죠? 인진쑥. 쑥은 알지. 이 쑥의 종류가 다양합니다. 아, 그 중에 인진쑥이라는 게 있어요. 자, 뒤에 어머니들 인진쑥 들어보셨죠? 다 들어보셨죠? 아니요. 지금 목사님은 이상한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게 아니고 목사님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인진쑥이 가장 쓴 거라고 얘기하셨죠? 안 써요. 향이 없어요. 진짜는 안 써요. 예, 여러분. 이 지금 약초 배우신 분들은 지금 배운 티를 내고 계시는데 진짜 인진쑥은 전혀 안 씁니다. 전혀 안 써요. 가짜 인진쑥이 씁니다. 지금 가짜를 알고 계셨던 거예요. 지금 어머니들은 어떤 쓴 인진쑥을 알고 계셨나요 혹시? 모르세요? 쑥하면 쓰다고 생각이 들지요. 자, 여러분 여기서 보세요. 인진을 우리나라 조상들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천간이라고 한자로 표현해서 천간. 간을 깨끗하게 깨끗하게 해준다, 청소한다. 어떻게 보면 해독의 개념으로 설명을 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구기자는 내 몸에 간이 좀 약해졌을 때 간의 합성 기능을 도와서 뭐 면역력도 좋게 해주고 뭣도 좋게 해주고 이런 쪽의 약이라 한다면 인진쑥은 간을 청소해주는 약이에요. 간을 청소해주는 약. 자, 이 인진쑥을 식물학자들은 사철쑥이라고 하거든요. 자, 빨리빨리 넘길게요. 3, 4월의 사철쑥 모양이고 사철쑥의 특징이 뭐냐면 땅에서 새순이 나오는 게 아니고 이 줄기에서 새순이 나와요. 이게 다른 쑥하고 다른 점이에요. 자, 사철쑥을 뜯어봤는데 내년 봄에 사철쑥 인진쑥이거든요. 이게 사철쑥, 인진쑥 똑같은 얘기인데 이거 저하고 같이 뜯으러 가보신 분 없죠? 같이 안 가셨죠? 내년 봄에는 같이 가요. 네. 왜냐하면 여러분 쑥 뜯을 때 가져가는 장비가 뭐예요? 어머니들 쑥 뜯을 때 가지고 가는 장비. 작은 칼하고 봉지? 이 정도죠. 사철쑥은 봉지만 가지고 가면 돼요. 왜 그렇죠? 여기서 그냥 따면 되니까. 여기서 따면 되니까. 칼이 필요가 없어요. 자, 이걸 따가지고 그럼 어떻게 이 맛이 무슨 맛이라고요? 목사님은 안 쓰다. 쓰지 않아요. 절대 쓰지 않아요. 향이 좋아요. 향이 좋대요. 자, 여름 모습이고 여름 모습은 완전히 틀리죠. 와. 완전히 틀려요. 이게 옷을 갈아입습니다. 다시 보세요. 봄 모습, 여름 모습, 가을 모습. 이게 가을 모습, 이게 가을 모습. 그리고 이거는 이제 봄, 여름 모습에서 좀 바뀌어가는 과정인데 저 뒤에 있는 아들이? 아들이 어렸을 때 저 따라다니면서 이제 이게 가을 모습이에요. 완전히 바뀌지 않아요? 봄, 여름 모습하고 전혀 틀리죠? 그래서 사철이. 네. 자, 뒤에 있는 아들이 보입니다. 얼굴은 제가 일부러 잘랐습니다. 자, 이렇게 가을에도 이렇게 사철쑥을 대가지고 약으로 쓸 수 있고요. 봄에도 이런 모양일 때도 약으로 쓸 수가 있는데 저는 저기 안양에서 이 사철쑥 오래 뜯어가지고요. 약초 저한테 배우신 분들하고 뭘 해 먹었냐면 떡을 해 먹었어요. 떡.
사철쑥이 들어간 떡 맛이 무슨 맛일까요? 저는 꽃차에서 맛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떡 맛이에요. 떡 맛. 무슨 얘기냐면 사철쑥의 맛이 쓰지도 않고 떡의 맛을 좌지우지하지 않고 그러니까 음식으로 쓰기에 너무 좋은데 제가 아는 분은 이거를 가르쳐 줬더니 국을 끓여 먹을 수 있겠죠. 네. 맛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지금 우리가 사철쑥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사철쑥은 간을 해독시킨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이 논문인데 너무 작아서 이제 그냥 그림처럼 보여요. 해석을 제가 해드릴게요. 독성 물질로 유도한 실험 동물에 대한 인진의 간 보호 효과라는 제목의 논문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실험을 하기 위해서 정상적인 그 실험쥐에게 독성 물질을 주사해요. 간에다가. 그래 놓고 인진을 또 투여를 해요. 얼마나 좋아지는가를 보는 거죠. 그랬더니 다른 인진을 투여하지 않는 쥐에 비해서 훨씬 더 빨리 좋아지더라, 간이. 이거는 인진이 간에 있는 독성 물질을 빨리 빼내준다는 뜻이에요. 자, 예를 들면, 이게 뭐라고? 여러분, 이거 무슨 선전이죠? 오르사. 우르사. 간 때문이야 하는 그 우르사. 여러분, 우르사 선전을 자세히 보면 몸에 독성 물질을 해독하는 침묵의 간. 간은 지금 우리가 해독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해독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장기인 거죠. 근데 우르사가 그 역할을 해줘요. 근데 우르사는 병원에서 막 처방을 많이 해주잖아요. 근데 인진쑥이 우르사하고 똑같은 작용을 해요. 그래서 근데 물론 이제 이 우르사하고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우르사는 성분이 딱 단일성이에요. 우르소 데옥시콜린산이라는 건데 이게 딱 단일 성분이에요. 근데 아까 약초는 뭐라고 그랬죠? 제가 다양한 뭔가를 할 수 있듯이 인진도 간 해독만 하는 건 아니에요. 멀티예요. 예, 멀티예요. 이것도 멀티예요. 보세요. 인진쑥은 정상 동물과 간장의 모델 동물 모두에서 담즙 분비를 증가시킨다. 여러분, 담즙은 쓸개즙이죠. 여러분, 쓸개즙 분비를 촉진한다는 것은요, 간에 있는 쓰레기를 빨리 비운다는 뜻이에요. 근데 인진을 먹으면 담즙 분비가 증가해서 빨리 쓰레기가 나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인진이 중요해요. 자, 여러분, 난중일기에 실제로 난중일기에 120번 정도 회식에 관한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군인들이 싸우고 나서 그 공포 또는 어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를 달래기 위해서 술을 많이 마셨겠죠. 근데 그런 기록을 120번 정도 해놓고 있는데 그 기록을 하면서 또 어떤 기록이 있냐면 실제로 이런 기록이 있어요. 부하들이 이순신 장군에게 인진쑥을 뜯어다 바쳤다. 이런 기록이 남아있어요. 그 얘기는 사실 이순신 장군만의 경험은 아니고 대대로 인진쑥이라는 것은 어떤 독성물질, 여기서 말하는 독성물질은 술도 포함돼요. 술을 많이 먹고 간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이런 것들 빨리 해독시킬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했기 때문에 난중일기에도 인진쑥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그 회장님, 인진쑥이 어디에 많이 있죠? 응? 예? 어디에 많아요? 자, 여러분, 이제 앞으로 이 강의를 듣고 혹시 인진쑥이 여러분 머릿속에 좀 남아 있다면 내년에 이제 이게 한 4월하고 5월이 적기예요. 4월, 5월이 적기인데 그때 바닷가를 가잖아요. 우리나라 바다가 삼면이죠. 삼면에 엄청 많은 게 인진이에요. 근데 제가 약초 교수로서 어딜 가나 인진쑥 뜯는 사람은 못 봐요. 다 무슨 쑥 뜯죠? 무슨 쑥을 뜯죠? 쑥떡 하려고 쑥떡 그런 거 하면서 막 뜯잖아요. 인진쑥은 심지어는 이거는 못 먹는 쑥이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래서
잘 됐어요. 차라리 잘 된 게 우리가 더 뜯어. 우리만 알고 다 우리 거예요, 다. 그래서 4월이나 5월 되면은 바닷가 가신다면 인진수 모양 쓰지 않다고 그랬죠? 쓰면 안 돼요. 많이 뜯으세요. 정말 뜯어도 될 만큼 많이 있습니다. 물론 뜯으면 또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훼손한다 이런 개념에서 조금 벗어나는 것 같아요. 자, 이제 인진에 대한 마지막 얘기예요. 간 질환이 있으면 예를 들어 지방간이 있다거나 간경화증, 간암 이런 게 있으면 가려움증에 관련된天然 물질의 균형이 무너지고 가려움증이 생겨요. 그래서 간이 나쁜 사람들이 가려워요. 몸이 막 가려워요. 그래서 또한 간 질환에 의해서 간 기능이 쇠퇴하면 담즙 흐름이 정체돼요. 그러니까 아까 쓸개즙이 빨리 못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려움증이 또 생길 수 있어요. 최근에 제가 어디서 방송에서 들었나 아니면 제 지인한테 들었나 모르겠는데 엄청 가려웠대요. 몇 년 동안 계속 병원에 가가지고 뭐 가려움증 약을 많이 먹었나 봐요. 안 낫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어떤 사건이 있어서 병원에서 검진을 했는데 담석이 있었던 거예요. 담석이 있어가지고 쓸개즙이 빨리빨리 배출이 안 됐던 거예요. 근데 그걸 떼고 나니까 가려움증이 없어진 거예요. 자, 여러분, 실제로 동의보감에 이런 기록이 있어요. 딱 이런 맥락의 글이에요. 가려움증 있는 사람들 이 약초 저 약초 다 써봐도 안 되면 인진을 써봐라는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방금 그 실제 사건 얘기하고 비슷한 거죠. 그 정도로 간 해독을 시켜준 것은 해독을 시켜주면 몸 안에 독성 물질이 없어지기 때문에 피곤한 것도 없어지는 건 물론이고 이런 가려움증도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실험이 또 있더라고요. 인진쑥은 아토피와 유사한 피부염을 억제한다는 또 논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아토피 치료하기도 어려워요, 사실. 근데 아토피의 원인이 아토피를 일으키는 그 알러지를 일으키는 원인 물질이 있어요. 그 물질을 빼주지 않고 그냥 피부에 염증만 없애는 약들을 처방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인진쑥은 그 빼주는 데 도움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토피가 됐건 또는 다른 피부염이 됐건 가렵건 인진쑥을 손해볼 건 없어요. 아니, 인진쑥도 독성이 없어요. 특히 그리고 먹는다 해서 간에 문제가 생기는 약이 또 아니에요. 되레 간 기능을 도와주는 약이에요. 그래서 믿져봤자 본전, 가려움증 있으면 인진쑥을 먹어봐라. 자, 우리 다시 정리합니다. 합성에는 무슨 약초였죠? 무기자. 벌써 잊어버린 건 아니죠? 설마 해독에는 인지. 그렇다면 이제 이미 내 몸에 간에 손상이 돼 있어. 그러면은 쓸 수 있는 약초. 그 약초가요. 우리 목사님하고 저 소통이 좀 잘 안 됐어요, 이거는. 왜냐하면 제가 뭔가를 좀 해주십시오 했는데 목사님이 깜빡 잊고 있으셨어. 그래가지고 내일 저는 이제 의도가 뭐였냐면 이 손상을 치료하는 약초를 나물로 먹거든요. 근데 그 나물 좀 사주십시오. 이렇게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안 산 거예요. 내일 아침에 먹으려고, 내일 점심에 먹으려고 사주십시오 했는데 안 사신 거예요. 무슨 나물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회사 저한테 고백을 하더라고, 안 샀다고. 무슨 나물이에요? 그래서 이제 알려드리려고. 근데 사기는 사셨어. 사기는 사셨는데 문제가 내일 점심 때까지 도착하느냐 문제. 그래서 제가 아까 물어봤어요. 도착 안 하면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우리가 먹지 뭐. 그러시 마음이 편하신 목사님. 속이 편하신 목사님. 괜찮아요. 다음 주에 해드리면 돼요. 네. 그 인진숙에 대해서 그 중국의 한 그 약학과 교수가 네. 여자 교수가 인진숙의 그 효과 네. 그걸 밝혀내 가지고 노벨상 노벨 의학상 받았죠. 그거는 개똥쑥입니다. 그렇게. 네. 어디서 쑥 이야기는 들으신 것 같은데 인진쑥이 아니고 개똥쑥입니다.
말라리아 치료제로 개발을 했죠. 말라리아 치료제. 쓰기 좋네. 개똥쑥은 써. 예, 개똥쑥은 써요. 예, 향기는 아주 좋지만 쓰죠. 쓴게 약이라 그래서 간에 좋다고 저는 그렇게 알겠는데 쓴게 약이라 쓴 게 그 얘기도 맞기는 맞는데 쓴게 예, 좋다고 그래. 맞아요. 자, 내일 우리 점심에 먹을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간 손상을 치료하는 약초 보고 끝내겠습니다, 여러분. 네. 오케이. 자, 이제 마음이 바쁜 분들, 집에 가서 뭐 하실 분들 조금만 참으세요. 아니 이것만. 너무 재밌어요. 네. 자, 손상을 치료하는 약초. 엉겅퀴. 엉겅퀴가 뭐야? 아니 진짜 근데 너무 하잖아요. 오늘 너무 시시한 약초들만 하지 않아요? 아니 엉겅퀴. 자, 한라산에 사는 노루가요. 한라산에 자라는 엉겅퀴는 임신한 암컷 노루가 즐겨 먹는 보양식이에요. 그러니까 노루가 임신을 하면 안 먹던 엉겅퀴를 찾아서 뜯어 먹는데요. 여러분, 동물들이 사람보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영리하잖아요. 자연. 네. 여러분, 개 풀 뜯어 먹는 소리 하시죠? 네. 개가 풀 뜯어 먹는 거 보신 분? 많이 봤죠. 많이 보죠. 미국 개도 풀 뜯어 먹어요? 자, 그럼 다시 질문 던집니다. 뜯어 먹어요? 신기해. 자, 질문. 그러면 개가 왜 풀을 뜯어 먹을까요? 몰라요. 몰라. 아니, 걔가 풀을 뜯어먹는 이유는 속이 불편하면 풀을 뜯어먹고 토해. 예, 그래서 자기 치료를 하기 위해서 걔가 풀을 뜯어먹어요. 이 두 분은 살 만큼 사신 분이세요. 이 정도의 지혜가 있고 관찰력이 있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하산하십시오. 아니 우리 걔가 풀을 뜯어먹으면 그렇게 하더라고요. 맞아요. 아플 때 뜯어 먹습니다. 개는 풀 뜯어 먹을 때가 몸 상태가 안 좋을 때 뜯어 먹어요. 그래도 아빠 그러는 게안 되잖아. 자, 어쨌든 암컷 노루가 임신했을 때 엉겅퀴를 딱 찍어가지고 먹는다는 거죠. 자, 동의보감에서 엉겅퀴는 정을 길러준다. 여기서 말하는 정은요, 내 몸의 보양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영양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정을 길러주고 혀를 보존하며 출혈을 치료하는 것 이외에 겸하여 보양한다. 그러니까 약간 보약의 개념에 뭔가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엉겅퀴가. 자, 우리는 그래도 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엉겅퀴 농사 짓는 사람을 우리나라에서 발견해서 찍어봤거든요. 제가 사실은 그 사람이 좀 미친 사람인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엉겅퀴는 잡초. 주변에 흔하지 않아요? 잡초야. 근데 이거를 다른 농사 지으면 될 거를 엉겅퀴 농사를 짓고 있어요. 돈 많이 번대요, 근데. 엉겅퀴. 자, 엉겅퀴 가시가 아주 성하잖아요. 너무 지금 표현이 잘 안 되고 있어요. 가시가 아주 성한데. 근데 이 농사꾼 보세요. 사랑하고 있어요. 지금 팔도 걷어 붙였어요. 제가 이 사진 찍을 때 같이 좀 도와줬거든요. 근데 저는 찔려가지고 아프더라고요. 근데 이분은 괜찮아요. 이게 충청도 분이거든요. 괜찮아요 하면서 막 엉겅퀴 수확을 하는 거예요. 대단합니다. 엉겅퀴 이제 줄기에 이제 털이 좀 있는 거고요. 꽃 보시고, 꽃은 다 아실 테고. 새순. 자, 내년 봄에 여러분 저하고 약초를 배우시면 봄만 되면 사실은 좀 정신 나간 사람이 되거든요. 약초 배우신 분들은. 왜냐면 뭔가 막 뜯으러 다녀야 돼. 막 마음이 바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엉겅퀴 새순이에요. 이 내일 도착할지 모르는 그게 이제 엉겅퀴 새순이거든요. 자, 엉겅퀴 새순을 나물로 먹을 수 있어요. 이게 엉겅퀴 새순 나물 해놓은 거예요. 내일 먹을 수 있을지 모르니까 그 사진으로라도 만족을 하세요, 여러분. 자, 엉겅퀴 왼쪽 사진 보세요. 와, 키 크다. 왜 엄청 크죠?
이분이 난쟁이가 아니에요. 일반인. 아 근데 엄청 크잖아요. 엉겅퀴는 그 뿌리가 이제 단연생 식물이라서 한해살이 식물이 아니라서 누가 안 뽑으면 계속 크는 거예요. 근데 약으로 쓸 때는 사실은 뿌리 포함해서 전체를 다 약으로 씁니다. 뿌리까지 다. 자, 근데 엉겅퀴는 피를 잘 엉기게 한다고 해서 엉겅퀴라는 이름이 붙었거든요. 그래서 피를 잘 엉기게 한다는 얘기는 딱 출혈을 멈추게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전통적으로는 코피, 토혈, 뭐 또는 지금 밑에다가 제가 혈뇨라고 써놨는데 엉겅퀴가 가장 효과가 좋은 출혈 증상이 뭐냐면 소변 출혈이에요. 근데 우리는 보통 소변 출혈을 경험하지 않죠. 근데 경험할 수도 있어요. 이런 경우죠. 병원에서 소변 검사를 했는데 내 눈에는 출혈이 안 보이는데 그거를 이제 잔멸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검사상에서는 출혈이 보이네요. 그런데 원인은 모르겠는데 이렇게 검사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 굉장히 불안해요, 사실. 또 큰 병이 시작되는 거 아닌가? 이런 경우에 엉겅퀴를 드세요. 나물로 드시든 뭐 약으로 달여 드시든 간에 이럴 경우에 엉겅퀴를 드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제 이거는 전통적인 시각이고 출혈을 먹게 한다는 거는 엉겅퀴는 고대 그리스부터 간질환 치료제로 사용했어요. 이거는 지금 우리가 간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간 이야기. 자, 다시 한번 여러분 기억력이 굉장히 나쁘신 분들이라 지금까지 뭐뭐 배웠어요? 첫 번째? 구기자. 두 번째? 지금 이 세 번째가 이제 엉겅퀴예요. 옛날부터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엉겅퀴를 많이 사용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자, 19세기 후반에 미국의 의사들은요 간이나 신장 등의 어떤 질환이 있을 때 엉겅퀴를 썼대요. 그러니까 그리스에도 썼고 최근에는 미국에서도 쓰고 있었고 자, 독일에서는 음주 때문에 지방간이 생겼을 때 엉겅퀴를 썼대요. 그러니까 엉겅퀴는 중국하고 우리나라만 쓰는 거 아니에요. 세계적으로 다 쓰는 거예요. 자, 아까 실리빈 얘기 나왔었는데 혹시 기억하세요? 아까 그 구기자 할 때 나왔었잖아요. 실리빈이 엉겅퀴 성분인데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간을 손상시키고 간 대사에 악영향을 미치는 술 또는 약물 때문에 간세포의 그러니까 간세포의 외부막을 튼튼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이걸 간보호 효과를 하는데 술이나 약물이나 이런 거 들어오면 간세포가 손상이 돼요. 근데 손상 안 되게 딱 막아준다는 거죠. 엉겅퀴가. 또 밑에 2번 보세요. 더 나아가서 간세포를 재생을 시키는 데 도움이 돼요. 그래서 제가 구기자는 합성하는 데 도움이 되고 인지는 잊어버려서 해도 그리고 엉겅퀴는 간이 손상이 됐을 때 재생을 돕는다는 거죠. 여러분 이 세 가지 다 드셔도 한꺼번에 드셔도 돼요. 근데 한꺼번에 드시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